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순실의 의혹을 둘러싼 전국은 어제도 계속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언론이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과의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는 연설문을 읽어봤다는 사실 등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죄가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귀국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귀국해야만 그나마 전국의 요동을 진정시킬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허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국내 한 언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세계일보죠. 세계일보하고 이제 최순실 씨가 인터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독일 헤센주의 그 한 호텔에서 이제 최순실을 만났다. 세계일보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네, 최순실 씨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선 직후에 대통령의 그 연설문 등을 일부 좀 받아본 적이 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좀 밝히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 기밀이거나 이 기록물인 줄은 전혀 몰랐다. 이해가 문제일 줄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 가장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이른바 그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그 태블릿 PC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건들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최순실 씨 그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자신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쓸 줄도 모르고 쓴 적도 없다. 그리고 그걸 왜 자기가 썼다면 버렸겠느냐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이 강남 사무실에서 그 청와대 보고서 등을 이제 거의 매일 받아보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이성한 씨죠. 네, 전 그 미르재단 그 사무총장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기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 이성한 씨가 자기한테 뭐 돈 5억을 달라고 그 협박을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면 부인을 했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미르재단 및 그 K스포츠 재단과의 연루설에 대해서도 역시 전혀 관계가 없다. 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뭐 돈 갖다 쓴 적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미르재단과 그 K스포츠 재단의 그 일부 이제 직원과의 그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이름 정도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아는 관계도 아니고 자기 일을 시킨 적도 없다. 이렇게 역시 또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뭐 여기 뭐
나온 거 보니까 안종범 경제수석이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서 국정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굴도 알지도 못한다. 그들도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팔선녀라는 비선 모임을 만들어서 국정에 개입한다고 하는데 처음 듣는 말이다. 팔선녀는 소설이다. 그와 같은 그룹을 만든 적이 없다.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핵심은 그거 아니겠어요? 오느냐 안 오느냐. 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그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그 신경사역에 걸려 있다. 신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그 딸아이가 그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그 두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고, 건강이 회복되면 용서를 구하고 죄가 있다면 받을 것은 달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제 건강이 언제 회복이 될지는 알 수가 좀 없는 노릇이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유럽 가면은 3개월 무비자로 체류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네, 회사를 그렇죠. 인도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할 겁니다. 맞습니다. 14개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많은 언론들이 있는데요. 정말 네. 이제 자신의 이러한 좀 억울한 부분을 좀 밝히겠다고 한다면 사실은 한 언론을 만날 게 아니고 당연히 여러 언론들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적으로 이제 응답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가 나오기 전에 연합뉴스 TV는 뭐 조만간 귀국하겠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세계일보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게 쑥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안 들어와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그동안의 그 권력이 실세였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최순실 씨 이 세계일보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일종의 또 이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그런 이런 얘기가 풀이도 좀 나올 수 있다. 있겠죠. 예. 자, 그리고요, 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갖고서 최순실 문제에 대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죠. 네. 또 어제 이제 그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제 당론을 확정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원총회 이 비선 실세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특별 검사제 실시를 이제 당론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그 긴급 의원총회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특검을 당론으로 추인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새누리당 그 지도부 어제 오전 그 긴급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야당의 그 특검 요구를 그 사실상 이제 거부를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이제 그 결과가 뒤집힌 것인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뭐 이런 말도 했었죠. 그 최순실 씨를 어떻게든 이 포토라인에 좀 세우겠다. 검찰의 포토라인에. 네, 세우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시 좀 쉽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본인이 뭐 이렇게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법공조를 통해서 들여온다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거는 이제 그 범죄 혐의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씨 문제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국민의당 오늘 의총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검 도입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그 당장 그 특검을 실시하자는 것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오늘 의총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국민의당 그 송금주석 대변인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 도입이 그 현실적으로 그 실익이 없을 수 있다. 또 오히려 그 정략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그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 이제 여야 3당이 합의를 해서 이 특검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2012년 9월 그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이후에 이제 그 4년 만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때 특검 별다른 제대로 좀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었죠. 예. 근데 지금 그 새누리당 지도부도 어제 청와대하고 야당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죠. 네. 이거 원래 야당이 주장하는 거였었는데. 근데 그렇죠. 인적 쇄신이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인적 쇄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제 그 논란의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어제 이제 그 인적
개편 요구에 대해서 그 박 대통령이 직접 이정현 새누리당 그 대표에게 그 전화를 해서 이 심사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죠. 이정현 대표는 그 박 대통령이 그 자신에게 그 전화를 해서 이번 사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 청와대 내부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선사태 수습 이렇게 좀 입장이 좀 갈려 있다고 하죠. 엊그제 이제 그 박 대통령의 그 대국민 사과 직후에 이원정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제 그 수석 비서관 회의가 예. 열렸고 여기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예. 일단 이 보좌진들이 그 일괄 사퇴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론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사퇴 시기를 두고 이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그 밝힌 반면에 안정범 정책조정수석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다. 사퇴 수습을 먼저 해야 될 때다. 이런 입장이 좀 서로 충돌을 해서 예.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이 블랙홀이라는 개헌마저도 지금 삼켜버린 상황인데요. 자, 현재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참 이럴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방법으로서는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국민 사과를 했지만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속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이 지금 다시 한번 필요할 때가 왔지 않는가. 그 결단은 신속한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주변을 대통령 스스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갖습니다. 예, 주변 정리. 이 주변 정리가 되면은 근데 그거는 사실 문제의 해결 혹은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그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재발 방지는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껏 대통령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이 최순실과의 관계된 주변 정리를 하지 않고 새로운 무슨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인적 쇄신이라는 이 최순실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아마 그 내부 이것은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아실 테니까 예. 빨리 국민 앞에 저는 정리를 해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 특검은 어떤 이유를 달든지 간에 빨리 외국 나가 있는 최순실을 불러들여서 특검으로서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해내는 그런 발빠른 움직임이 또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홍 의원님 생각에는 주변 중에 일부는 최순실 씨의 존재와 관계를 알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결국은 이게 알게 되고 지금 또 그 앞에 가로놓여 있는 우병우 씨 같은 문제도 예. 하나의 이번 주변 정리 때 기회가 저는 왔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국정의 중심에서 있었던 그 대통령 주변의 분들은 요번에 자숙을 하면서 그 결단을 내려서 스스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또 하나, 최순실 씨가 빨리 귀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세계일보와 최순실 씨의 단독 인터뷰를 보면, 최순실 씨가 지금 당장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염려스러운데요. 그것도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세계 언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나 또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동원한다면은 그건 개인의 생각이고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또 나라의 법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총동원해야죠. 최순실 씨 보니까 뭐 연설문은 봤는데 그리고 당선인 시절 같은 경우에 이 일부 자료 같은 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당선 직후 초기에는 이메일로 받아본 것 같다. 지금 대통령 자료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간인이어서 그것이 국가기밀이나 국가기록인지 전혀 몰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뭐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특수한 그런 요번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 아닙니까? 예. 그 뭐 개인의 얘기를 지금 들을 필요가 없죠. 일단은, 법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한국에 데려와야죠.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근데 아까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 지금 뭐 아까 주변 정리도 말씀하셨고요. 근데 거급 중립내각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이지영이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왜 그렇죠? 네네. 거국 중립내각이요? 글쎄 거국내각, 중립내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건에 해결점을 빨리 찾아서 규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출발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되지. 이것을 딱 정권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여기다 또 만들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거국 중립내각을 주장하는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거국 중립내각을 통해서 좀 국정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던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결단, 깨끗함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주변을 빨리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최순실을 특검에 의해서 신속하게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천막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요번 지도부라고 하는 분들은 참 바른 말 한 번 못하고 이 눈치 보다가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국민 앞에 좀 당당하게 사죄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정치권에서 같이 가자고 그래야지 이걸 거국내각 중립내각으로 하자. 이거는 지금 이 본질을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락에서 무언가를 이익을 보자는 것이지 조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도부 책임론 말씀하셨는데 지도부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지도부도 새누리당. 지금 청와대나 정부를 보고 예. 잘못됐다고 인적쇄신하라고 그러면서 우리 당은 사실은 청와대나 정부와 집권당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정부나 청와대 보고 책임져라고 해서는 그건 도의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그렇군요. 네. 탈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탈당. 이것은 개인적인 정치 소신에서 나온 얘기고요. 어제 의원총회를 우리가 한 3시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본인도 그걸 다시 주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나머지 전체 분위기는 탈당이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탈당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 본회차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과연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짓을 했고 또 어떤 법에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이런 쪽에 지금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이래서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직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직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설설.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예, 목요일 아침이죠. 7시 37분 5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좀 있었는데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개가 좀 자리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일대로 아직도 안개가 자리하고 외곽으로 가는 길이 그래서 좀 막히고 있습니다.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사이로 시속 20km 내입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나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조금씩 차가 더 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는 양재 가까이 하면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고요.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내곡 나들목을 지나면서 밀립니다. 이전 시흥지하차도 통과할 때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주변 대왕 판교로는 세곡사거리 지나는데 내곡 나들목 쪽으로 차량이 눈에 띄게 늘면서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정치 얘기는 잠시 뒤 한 4부에서 다시 좀 해보고요. 이번 2부에서는 출시 2달여 만에 단종 사태를 맞은 갤럭시 노트 7, 이 부분을 비롯해서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은 갤럭시 노트 7 안 사셨죠? 예, 저는 안 샀습니다. 네. 근데 이 갤럭시 노트 7 구매자들을 위한 피해 대책, 방통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차례에 걸쳐가지고, 제조사, 이통사, 또 유통점, 관계자들하고, 리콜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2가지인데, 구매자들을 위한 피해 대책하고, 또 유통점들에 대한 판매 수수료 문제, 2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매자들을 위해서는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교환하거나 환불할 경우에 위약금이 당연히 면제가 되고, 또 단말기 분실 파손 보험료도 환불을 받거나 이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내놓은 것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7이나 S7 엣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다음에 12번만 할부금을 납부를 하고 단말기를 반납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기종이 이제 갤럭시 S8이나 노트 8을 위약금이나 잔여 할부금을 안 내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환불 교환하시면은 모바일 이벤트몰에서 3만 원 쿠폰을 지급하고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통신비도 7만 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별도로 구매하셨더라도 케이스나 액정 필링 같은 그런 액세서리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상은 좋은데요. 예. 문제는 그런 거 만든 사람들, 그죠? 갤럭시 노트 7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폰 케이스를 만드신 분들이나 액정 필름을 만드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 만드신 분들의 피해, 그리고 중소 유통점에서 갤럭시 노트 7 단종 때문에 입은 피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구제받아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유통점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가 갤럭시 노트 7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은 환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유통점이 다른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동통신사가 여신을 확대한다든지 연장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사 쪽에서는 아마도 유통점의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지급한 이제 장려금 말고 삼성전자 단말기를 교환할 경우에는 10만 원, 또 그 외 단말기를 교환할 경우에는
그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그 제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전자 쪽에서 가능한 한 그 원부자재 가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보셨겠지만 지금 말이에요. 이 갤럭시 S7은 18만 원에 준다. 뭐 아이폰 7은 40만 원까지 해준다. 이 불법 보조금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 7에 이제 실망한 피해자들이 예. 그 아이폰 7이 이제 신규로 나오니까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뭐 이제 그 집단 상가나 또는 예. SNS를 통한 그 일부 온라인몰에서 그렇게 이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이제 불법 지원금은 결국에는 이 통사들이 지급하는 과다한 장려금에 기인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이 통사들한테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집단 상가에 직접 나가서 실태 살펴보고 있는데 뭐 만일 앞으로 이런 그 불법 지원금 문제가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저희가 사실조사 실시를 해가지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말이에요. 다른 얘기인데. 예. 요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게 인터넷 윤리 부분인데 방통위에서도 인터넷 윤리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 윤리 일단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뭐 아마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윤리라는 걸 이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듯이 인터넷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 상식이 통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제 이용자들의 품성이나 인격이라고 그렇게 뭐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상식과 예. 배려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아주 200% 동감을 해요. 예? 네. 이 악플 달고 뭐 이러는데 이걸 근데 어떻게 고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 하나하나를 다 제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윤리의식, 이게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요? 이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매년 그 6월에 인터넷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펼쳐서 그런 의식 개선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당연히 상식과 배려의 가장 기본인데 그 왜 SNS 악성 댓글 올려가지고 피해 주는 거 이거 물론 법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죠? 예. 이 방통위 차원에서도 이런 거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네. 또는 더 나아가서 그 인터넷상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불법 유해 정보들이 많이 순식간에 지금 유통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청소년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매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예.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나 댓글들을 이제 삭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조치만으로는 이 인터넷 시장의 개방성,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뭐 생성되는 곳이 워낙 무궁무진하고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불법 유해 정보들을 뭐 모니터링을 직접 해가지고 삭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이제 우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33개의 이제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이제 뭐 네이버 다음 뭐 또 해외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들로 하여금 이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14개 주제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시민 협력 시스템도 같이 동시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뭐 그 부족한 인원이지만 하게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게 사업자하고 관계기관들하고 적극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SNS 우리가 얘기 쭉 했습니다만,
이 1인 미디어나 미디어 제작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통 1호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 운영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가 예. 곧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 1인 미디어 이런 것들을 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예,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예. 1인 미디어를 창작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지금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 다양한 분들이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1인 미디어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말고 또 새롭게 확대 추진하는 사업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최신 기기를 이용한 VR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VR로 촬영, 편집, 하여서 제작하는 그 전 과정을 무료로 직접 기기를 조작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곧 미디어 나눔 버스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농촌이라든지 산호촌에 예. 미디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VR 말씀하셨는데 네. VR도 있지만 요새 MR 있지 않습니까? 믹스드 리얼리티. 그죠? 예. 그쪽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쪽도 좀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겠네요.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하여간 다양한 최신의 미디어와 관련된 기술을 저희가 다 무료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저는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